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자님께서는 그 아까 반골기질이 네.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아, 직장 생활 하실 때도 반골기질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예, 있었죠. 그래서 직장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직장에서도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참 낄낄 빠빠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예,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직장에서는 이 성공하는 게 참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자산 투자에서는 이 성향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모두가 팔아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 나는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사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그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한데 반골기질이라고 한다면 네. 이 직장 생활은 약간 이제 수능도 하고 처세도 해야 되고 예. 근데 이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러네요. 이게 또 반대가 되네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신 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가실 때 네. 부동산이 쌌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동산이 싼 거는요. 이걸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사실상 부동산을 사지 않아도 임장이 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관심 있는 지역은 돌아가면서 부동산에 대해 얘기도 하면서 한번 그 집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오를 때는요. 자, 5억에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하면서 안 깎아줘요. 절대. 깎다가 타이밍을 놓쳐요. 매물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강남에 있는 그 주택을 살 때는요. 그게 5억 주고 4억 5천 주고 산 집인데요. 처음에 4억 5천을 불러요. 제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예. 500이나 1000을 깎아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 거래가 안 되니까요. 네. 예. 그때가 살 때입니다. 깎아서 깎이면은 그때가 살 때예요. 500이라도 1000이라도. 네, 500이나 1000이라도 깎일 때. 그러니까요. 그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세세 입장 요즘에 구할 때도 보면은 계속 전세가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500이라 1000이라도 빼주면 이게 예.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인간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인간 지표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주식을 살 때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이 떨어졌고 근데 살려고 하니까 겁나잖아요. 겁나니까 자꾸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원합니다. 근데 결국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했고 이 공포를 이기고 용기를 냈느냐 내지 못하느냐 그게 결국은 결과를 가르는 거였다. 지식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저자님 다시 좀 주식 증시로 좀 넘어와서 네. 물론 이게 언제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좀 시나리오를 좀 예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시나리오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 전쟁과 비슷하게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휴전으로 끝날 거예요. 휴전으로. 예. 휴전으로 끝나게 되면은 어찌됐건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 공급망 이슈는 계속 발생을 할 거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공급망 이슈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과는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니까 쳐들어갔지. 지금 중국이 대만에 펠로시가 온다고 해서 반발을 하고 하면서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뻥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해도 미국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막 이렇게 시위를 할 수는 있어도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핵전쟁이 나지 않는 한 지금이 저점이다. 근데 핵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세 종말점에 왔어요. 지금 더 이상 그 상대방을 완전히 꺾을 정도의 군사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없고 러시아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을 했어요. 그럼 러시아에서는 너무나 큰 타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핵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 위험은 있습니다. 정말 그건 실제적인 위험이고 그러면 이제 핵전쟁과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크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더 사면 되죠. 예. 돈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약하셔야 되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때 진짜 그거는 완전 최악이겠네요. 그렇죠. 최악인 만큼 확률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약 지금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또 너무 작은 것 때문에 큰 기회를 놓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도박이죠. 오히려 그게 더 큰 도박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최저점은 모르고 바닥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포가 조금 많을 때 팽배할 때는
주식을 사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이제 기다림과 뭔가 견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나중에 이제 얻는 거. 네. 투자 성과는 그 보상입니다. 결코 주식 투자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기에 주식을 좀 사야 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뭘로 보고 있냐면은 제 과거의 경험 시기로 보면은 유럽 금융위기 시기와 비슷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빗대어 본다면 한국전쟁 시기와 비슷하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한국전쟁 때 필리핀과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가 많이 벌었냐? 석탄이 많이 벌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석탄이 주요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동차 수리, 무기 수리 이게 이제 많은 돈을 벌었고요. 그다음에 군복이니 뭐니 이렇게 옷이 많이 필요, 섬유가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무기가 문제가 많다는 게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서방제 무기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미국, 서방제 무기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정도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는 한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탱크, 자주포 아니면 등등등 여러 가지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가 굉장히 유망하다. 방산주는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난다. 내지는 뭐 핵전쟁이 난다. 중국과 미국이 대만에 한판 붙는다 라고 해도 잘 될 회사들인 거잖아요. 지금은 저는 방산주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밀리터리 방산주. 예, 저는 일단 그 밀떡이라서 저는 관심이 있어서 저는 그쪽을 보는 거니까요. 예, 참고했으면 그 방산주라고 하면 좀 생소한 게 있어서 혹시 좀 그 주식을 사라 이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 4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호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저는 기업을 볼 때 2가지를 보는데요. 기업이 얼마나 괜찮은가,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괜찮은가라 대주주를 봅니다. 네.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탱크를 만들거든요. 근데 현대 로템은 탱크를 만드는데 지금은 탱크가 하도 그 미사일 한 방에 다 터져 나가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안 한 거야 이제 그 이슈가 있어서 좀 그렇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포. 지금 자주포가 의외로 자주포가 쓸모 있네.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 K9 같은 건가요? 제가 군대 있을 때 K9 네, 자주포 맞습니다. 그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개량이 돼가지고요. 더 좋아졌어요. 예. 그것도 있고 이제 무인기 운영 체계 이런 것도 이제 다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물론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내이사로 한화에 3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관이라고 첫째 아들. 한화에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하버드도 나오고 이제 경영도 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물려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의 이재용의 케이스를 봤을 때도 문제가 이 승계가 되었을 때 그 상속세와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재용 같은 경우는 상속세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건희만큼의 경영 실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그리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정말로 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대차의 정의선이가 기아차 잘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현대에서도 제네시스는 잘하고 있어요. 정의선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적을 인정받고 있고 하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내이사로 활동하면서 하버드 인맥을 활용해서 열심히 잘 성장시키는 이 김동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열심히 하겠네요. 열심히 하겠다는 거.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얻어야지 돈 몇 푼 아끼다가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김동관이라는 그분한테도 기회고 이 회사에게도 기회고 우리나라로서도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이 돼서 물론 많이 올랐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데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때마다 살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 번 더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올랐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또 지켜보시고 또 진짜 어떤 또 이벤트에 의해서 또 빠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방사는요 수출하기로 했지만 또 국제 관계와 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오그라들고 뭐 그다음에 그 나라 그 폴란드라는 나라의 그 재무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무기는 확실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고 가성비도 좋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오를 겁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SM 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 G가 나왔을 때 예, 너무너무 좋은 곡이었어요. 그래서 SM 주가를 딱 보니까 이미 2배가 올랐어요. 다음 곡도 히트하겠어 하면서 안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곡의 히트는 그 회사의 역량이었거든요. SM 엔터테인먼트의 역량이었거든요. 소녀시대가 지은 곡들이 아니잖아요. 이후로 계속 히트곡을 내서 그때 샀어도 6배 먹을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품이 좋은 거라서 이거는 지금 더 산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살 생각입니다. 예. 그때 전번에 나오셨을 때 삼양옵틱스인가요? 네, 삼양옵틱스.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삼양옵틱스도 좋죠. 저는 삼양옵틱스도 계속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배당주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배당주는 지금 그게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2,00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배당을 900원 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기 배당인데 200원씩 2번 줬습니다. 다음 더 솔직히 250원, 300원 줄 여력이 있어요. 근데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800원 이상은 줍니다. 배당 800원 주는데 12,000원.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11,000원이 됐다. 더 좋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음의 기쁨을 주고 더 사게 만드는 거의 배당이 배당주죠. 8%네요. 그렇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15,000원 되면은 못 사죠. 800원 배당 주는데 15,000원이면 5% 넘지만 5%가 넘지만 옛날에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삼양옵틱스도 대주주가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막 그러려고 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열심히. 주가를 올려서 팔아야 돼요. 예. 진짜 대주주를 보시는 거군요. 네, 망하지 대주주를 않는 봐야 거 회사 플러스 대주주. 플러스 대주주예요. 그러면은 그 저자님 또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되고 코스피 지수 하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요 지금 싸고요. 예. 특히 주식의 종목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난 어디에도 밀떡이든 아니면 뭐 음악이든 게임이든 어디에도 덕이 없다. 그러니까 오덕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는 그 무언가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지금 같은 때 삼성전자 사시면 됩니다. 아까 그 말씀해주신 중에 그 이재용은 좀 약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재벌 그래도 괜찮나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지금 상속세 내는 중이고 그래서 배당도 되게 많이 줘요. 예, 자기들이 지금 상속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요? 예,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신문에서는 너무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고 하반기도 뭐 안 좋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는 장세가 안 좋은 거죠. 삼성전자는 안 좋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건 에너지 이슈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로 가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가면은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중국 이거랑 나눠진다라고 해서 그 수요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또 서버니 뭐니 요새 그 전자회사들 투자 안 했죠. 언젠가 다시 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무슨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반도체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한국만 쏙 빼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는 것 같고. 빠지면 안 되죠. 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될 정도의 뉴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오덕 어떤 분야가 진짜 다음 반등 시에 주도주가 될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디테일하게 공부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삼성전자 사도 된다. 그렇죠. 예. 오덕은 이게 자기만 잘 아는 분야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음악을 너무너무 잘 아는 분들. 다른 건 내가 남들보다 못하지만 음악은 잘 알아. 게임은 정말 열심히 해. 이런 사람들 그럼 게임 오덕이고요. 밀떡 저같이 아까 뭐 무기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그 분야를 사시면 된다. 왜?
다 싸니까. 다 싸니까. 무조건 싼 시기입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싼 시기라서 그쪽을 사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그런 거가 없는 분들. 네. 나는 직장 생활도 한 적이 없었고 뭐 아니면은 특별히 즐기는 건 없고 뭐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시면 된다. 지금 충분히 싼 거예요. 충분히 쌉니다. 그러면은 또 예측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오르긴 올라서 네. 뭐 전고점 뚫고 막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그럼요. 그 삼성전자는 항상 우리의 기대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대단한 회사예요. 네. 네,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그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요. 그때 유럽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야 너희 정말 어렵지? 그 목표 달성 못하겠네? 몇 명 잘려나가겠다 야 이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한번 쓱 떠봤습니다. 쓱 떠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할 거야. 우린 항상 해왔거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 회사가 목표를 달성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과도한 목표를 잡고 그걸 달성 못하면 또 누군가 책임을 지고 계속 그런 과정이 연속이었는데 그 회사는 목표를 항상 초과해서 달성해온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네, 정말 그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좋은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거의 2021년 초부터 네. 지금 거의 1년 6개월 이상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지금 이런 지난한 기간을 좀 보상해줄 만큼 만족할 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골이 깊었던 만큼.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기대 이상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니까. 예, 대세 예측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없고요. 이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종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의 30%가 지금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이끌어온 것 같지만 실제로 지수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요 차이가 나고요. 네, 개별 기업은 이런 때 또 잘 되는 주식도 있고 어느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물린 주식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주주가 이상하거나 이거 망하겠다 싶은 거 아니면 계속 들고 계시고 물타기를 할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을 살 거냐 결정하셔서요. 사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럴 때가 공부하기 참 좋은 시기예요. 비교해보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지금은 망가졌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오르고요. 예. 내가 더 빨리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게 의외로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번 기회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24년 투자인데 기회는 벌써 6번째입니다. 금방 옵니다. 4년 금방 가요. 4년.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선택이다. 좋은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주식하고 좀 비교했을 때요. 네. 그 미국 주식은 떨어질 땐 또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것도 금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S&P 500도 많이 회복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은 빠지는 것도 먼저 빠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네. 이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국 주식 떠나서 이제 미국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을 제패하시고 미국으로 진출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규제 환경과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금방 이 기사가 뜨든 뉴스가 뜨든 공시가 뜨든 그 의미를 깊은 의미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금방 알아듣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속에 숨겨진 의도와 그런 걸 쉽게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미국 주식 시장은요, 고수가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일단 자산의 절반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주식이에요. 미국인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80% 이상이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고요.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보다 고수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투자 고수들이 각축장을 벌이는 곳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잘 안 되니까 미국 간다? 예, 성공하시기 힘듭니다. 네. 제가 저도 대학 때 유학을 꿈을 꿨어요. 근데 대학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를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상엽아, 한국에서 잘 안 된다고 미국에 가면 성공 못 해. 한국을 제패하고 미국에 가는 거야.
지금 야구에서도 한국에서 1, 2등 하던 사람이 메이저리그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을 먼저 제패하고 미국으로 가십시오. 저는 그걸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그렇군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미국에 접근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S&P 500이나 이런 지수 투자는 그냥 그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지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공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것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올라갈 때까지 버티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모르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부터 잘하자. 그렇죠. 그러면은 저자님 이렇게 해서 좀 인터뷰 질문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뤄본 것 같은데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 뉴스도 많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더 나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지금 주식을 사라고 하는 사람은 과도한 확신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더 나빠질 이유는 너무너무 많고 더 좋아질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저는 지금 현재 계속 사고 있는데요. 사면서도 저도 겁이 납니다. 그냥 모두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럴 때 사야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큰 수익을 내고 팔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제 투자 방법을 정립을 한 것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책에서도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에서도 남들이 사지 않는 종목을 사라. 결국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공포가 느껴지고 팔아야 될 것 같고 하는 이 시기에 사십시오. 그러면은 성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친 이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률은 100%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투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의 이상엽 저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